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우리의 전통이죠. 출석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8930님, 6살 된 첫째 아들이 처음에 말 배울 때 엄마, 아빠, 할머니는 엄마라고 하던데 결정적으로 할아버지한테는 야! 라고 해서 온 식구들이 크게 웃었네요 하셨는데요. 저희 아들은 말 배울 때 저한테 아빠라고 했습니다. 8957님 출첵 반갑고요. 고래사냥님 7474님 반갑습니다. 0306 내 친구 TBS가 아이디신 거 맞죠? 내 친구 TBS님 반갑습니다. 야, 2판 4판 04판 이거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거 유멀번지 세대는 알 거예요. 그리고 별 하나 남은 애그루님 오늘도 알바 열심히 하십시오. 레오 집사님, 국두건님, 오리지널 테이스트님 반갑고요. 3880님 오늘 날씨 그래요. 시원하고 좋습니다. 깐종마늘님 네 오늘 안경 쓰고 왔고요. 와바땅콩님 반갑습니다. 2634님 인천의 김영일님 반갑습니다. 6327님 반갑고요. 7479님 희망정님 작가축제 굿즈? 9459님 오늘은 안경 챙겨오셨나요? 전국에서 저의 시력을 걱정하시는 이 따뜻한 온정에 힘입어서 제가 오늘 꼭 가지고 왔답니다. 그 사이에 제 옆에 손님 오셨는데요. 우리가 월급 명세서를 보면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라고 해서 공제되는 게 있는데 대체 이게 뭔지 아는 사람은 사실 제 주변에 한 명도 없었어요. 오늘 이거 한다고 했는데 이거 뭔지 아니? 했을 때 몰라 다들 이런 반응이었는데 아마도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찾는데 아직 목이 마른 사람이 제 주변에는 없는 거죠. 네. 충분히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인데 이거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게 많고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신다고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의 허금옥 이용지원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원주에서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어찌나 감사하던지 큰절 올릴 뻔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라는 게 뭐예요? 예, 먼저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 질환 등으로 인해서 노인성 질병이 발생합니다. 이런 분들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어렵고 또 그런 분들한테 신체 활동이라든가 식사, 청소 등 가사 활동을 지원해서 노후의 생활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또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결국 그 가족들의 수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2008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됐네요. 네, 하고 있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험료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는 우리 매달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고지서 받으시잖아요. 네. 그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11.52%가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내시는 건 아니고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시면은 그 안에 이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지금 현재 노인 인구의 지금 10.26% 네. 약 88만 9천 명이 현재 등급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략 보험료로 보면은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로 보면은 한 올해 같은 경우 13,200원 정도 이 정도가 가구당 보험료로 납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20년도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어르신의 이런 일상생활 지원이라든가 수발부담 경감으로 해서 국민들의 한 91.5%가 만족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국민들이 매우 만족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갈수록 고령화 사회가 되어간다고 하니 꼭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기 요양 급여가 종류가 또 다양하다면서요? 네, 이제 장기요양 급여 종류에는 크게 집에서 서비스하는 재가급여와 시설에 입소해서 하는 시설급여가 있습니다. 먼저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의 도움을 드리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방문해서 서비스하는 방문 간호 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야간 보라고 아침에 어르신 댁으로 이렇게 모시러 와서 어르신을
그 주야간 보호기관에 모시고 가가지고 그런 어떤 심신 기능이나 어떤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네. 저녁 무렵에 다시 어르신 댁에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자 상태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전동 침대나 휠체어, 욕창 예방 매트리스 등 그 사용 가능한 품목을 구입하거나 대여해서 이용하는 복지연구 급여가 있고요. 시설 급여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자택에서 거주하기 힘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기요양 기관에 입소해서 그곳에서 생활하시면서 신체활동 지원이나 심신 기능 유지 향상을 이렇게 지원받는 그런 급여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야 이용하실 수가 있잖아요. 어디로 어떻게 어떤 자격 가진 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그 혼자서 이렇게 생활하기 어려워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계시면은 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될 텐데요. 먼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단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 장기요양 인정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전국에 있는 가까운 공단을 방문하시거나 뭐 우편이라든가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경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족이나 친족, 이웃, 이해관계인 등 이렇게 누구라도 대리해서 신청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 공단 직원이 방문해서 그 어르신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 한의사, 간호사 이런 의료인들과 사회복지사 전문가들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그 어르신들의 의사소견서를 참고해서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거기서 등급이 인정되면은 네. 저희가 그 해당 어르신들에게 그 장기요양 등급 인정 관련 서류를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그 이후에 원하시는 장기요양 기관과 계약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시설급여 네.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장기요양 기관을 이렇게 어떤 기관하고 해야 될지 잘 모르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장기요양 인정 등급 서류를 드릴 때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장기요양 기관 현황 명부를 같이 드립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기관들 명단을요? 예, 예.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그러시면은 다른 기관 모르시잖아요. 그거는 우리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전국의 이 급여 종류별로 그 기관 현황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서비스 받고 계시다는 분들이 문자 많이 주시는데요. 9771님, 부안에 홀로 계신 어머니 장기요양보험 덕분에 6남매 맘 편히 살고 있습니다 해주셨고요. 가솔 심쿵님, 어르신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 너무 좋은 정책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도 서비스 받으시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이게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이나 이걸 서비스를 통해서 이 자녀분들이 안심하고 있다 이런 말씀 많으신데 장기 요양 급여 서비스, 장기 요양보험은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를 보통 내고 네. 수급은 노인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 헷갈린다는 문자 주신 분들 계시는데요. 젊었을 때 돈 벌 때는 내고 나중에 소득이 없을 때 우리가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장기 요양급여 서비스 이거를 이용한다고 치죠. 그러면 내가 추가로 내야 되는 돈이 있나요? 네, 이 장기요양 급여 서비스 이용하시면은 본인 부담금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아까 서비스하는 재가급여는 총 사용 금액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요. 시설 급여 같은 경우는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이 중에서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가입자 중에서도 이 보험료 등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60% 40% 추가 경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시설 같은 경우 2등급 기준으로 보시면은 약 월에 200만 원 정도가 총 급여가 발생을 합니다. 이 중에서 20%면은 본인 부담이 4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공단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문 요양 2시간 기준으로 보면은 방문 요양 2시간에 대략 38,340원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네. 요거를 한 대략 20일로 계산하면은 76만 6,800원 정도가 나오고요. 이걸 15%로 계산하면은 본인 부담은 11만 5천 원 정도, 요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요양시설을 이용하기까지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좀 헷갈려요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할 만큼 건강 상태가 좋아지지 않으셨거나 누군가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직원이 나와서 상태를 보고 전문가들과 함께 소견서에 따라서 한 달 안에 등급을 드려요. 네. 그 등급에 따라서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지는 거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쪽에서 안내를 해주시면 아주 약간의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해서 이용하실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요양시설은 그러면 어떤 분들이 들어가실 수가 있나요? 이렇게 아까 장기요양 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거동이 매우 힘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매가 있는 경우에는 인지지원 등급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 장기요양 급여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집에서 생활하면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실제로 이제 1, 2등급 같은 경우는 거동이 매우 힘들어서 집에서 생활하기 힘드십니다. 네. 이런 분들은 그 시설급여인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3등급에서 5등급 이분들은 재가급여를 원칙으로 합니다만은 이 중에서도 이제 집에서 생활하기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가족 수발이 굉장히 곤란하다거나 가정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아니면 또 치매가 있어가지고 문제 행동으로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기 힘든 분들은 시설 입소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시설 급여를 인정하게 되면은 시설 급여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등급 판정에 대한 질문 주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등급이 어디로 가면은 원하는 등급이 나오고 어디로 가면은 등급 판정이 좀 제각각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요거는 공정하게 하고 계신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제 그래서 네. 저희 이제 정부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네. 등급 판정을 하시고요. 이제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급 판정위원회가 저희 공단 직원들이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의사나 이렇게 한의사, 네. 간호사 전문가들 구성된 그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차가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등급 판정을 원하는 대로 받지 못해서 충분히 서비스를 못 받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재심도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처음에 누구라도 신청을 하시지만 다 등급이 나오시지는 않고요. 네. 만약에 이제 등급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지자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중간에 또 상태가 이렇게 어르신들은 변화가 빠르시잖아요. 만약에 상태가 조금 더 나빠지셨다 그러면은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요양시설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한 번 이 등급 판정을 받아서 서비스가 시작되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네. 그 장기요양 등급을 이제 처음에 받으시게 되면은 그 유효 기간은 2년입니다. 그 2년 동안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시다가 유효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 갱신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아까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등급판정위에서 등급을 결정합니다. 거기에서 등급을 받으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매번 2년마다 하게 되면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갱신해서 같은 등급 1등급에서 또 1등급으로 받으시게 되면은 이분들은 유효 기간을 4년을 드립니다. 그리고 2등급하고 4등급이 결정이 되면은 네. 이분들은 유효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근데 지금까지 이제 쭉 와서 신청을 해서 등급까지 받으셨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섬 아니면 굉장히 산골 오지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등급이 나온다고 해도 주변에 기관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분들은 그러면은 서비스를 아예 못 받으시는 건가요? 그 장기요양 이렇게 등급을 받았어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섬이나 오벽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서비스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곳이 네.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어 그 가족 요양비라고 신청을 하시라고 하고요. 그 신청을 하게 되면 월 15만 원 현금으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섬이나 이렇게 오벽지 말고도 천재지변이라든가 어떤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로 네. 이렇게 그 요양보사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가족 요양비를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이 돌봄을 하시는 경우에 예. 거기에 따른 혜택인데 가족들이 사실 집에 긴 병을 앓는 환자가 계시면 굉장히 심신이 지쳐갈 수 있잖아요. 가족들을 도와주는 서비스도 있다면서요? 네. 보통 우리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그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서비스하는 제도입니다만은
그 어르신들을 돌보는 가족들의 부양 부담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든가 우울감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가족 상담 지원 사업이라고 저희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 있는 정신건강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이 그 해당 가족들을 방문해서 개별 상담과 원예나 미술 활동 등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그분들의 그 스트레스라든가 네. 그 우울감을 이렇게 해소시켜 드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프로그램 이후에도 같은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저희가 프로그램 제공 후에도 스스로 자조 모임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이렇게 네. 가족 수발자를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가족이 한 분 환자가 계시면 참 온 가족이 힘들어지는데 치매 같은 병들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병이라고 하잖아요. 치매 전담형 장기 요양 기관 이런 것도 따로 있습니까? 아, 네. 그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 기관은 그 이렇게 입소 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치매나 일반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계시잖아요. 네. 근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치매는 약간 이제 일반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다르죠. 약간 다릅니다. 네. 그래서 치매 어르신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시설 환경을 제공하고 치매 전문 교육을 받은 그 인력을 배치하여 거기에 인지 기능이라든가 문제 행동 개선 등 치매 수급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여기를 이용하실 분들은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2등급에서 인지지원 등급 수급자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 잘 챙겨서 환자 있으신 가족들은 꼭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먹고 입고 자고 생활 밀착형 모든 고민 해결하는 의식주 연구실 허금옥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의 이용지원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